손님 자기소개 얘기 들어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신 손님들께서 간단하게 자기 이제 소개만 한마디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성미 후보님한테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또 내주셨으니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 안산 오셔서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원구에서 장사를 13년 했고요. 사동에서 8년간 거주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상록구와 단원구 모두 다 제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29년은 서울 강남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두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상록구, 특히 동남부 지역, 안산 동남부 지역으로 전환했을 때 단원구, 특히 중앙동 주변과 굉장히 갭이 큽니다. 좀 세련미도 떨어지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가 지금 GTX 하나 들어오는 거에 다 같이 열광할 정도로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동네이기도 해요. 오늘 청년 간담 얘기도 하니까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청년이 과연 살고 싶은 상록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제가 희망을 갖고 후보님 많이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상록 갑구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함축해서 던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뭘 할 건데 우리와 같은 미래 세대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봐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여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것인가. 지금은 사실 별로 이렇게 볼 것이 없다. 발전된 것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이대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냐. 특히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 도대체 당신은 여기 뭐 때문에 왔어? 뭐하러?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상록을 한번 이야기해봐. 좀 털어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희망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이 상록구, 갑을, 안산, 당원, 가불병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묘하게도 제가 출마하는 상록갑이 안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저개발 지역이고 특히 전역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저 50년 시작과 50년 이후에 위성으로 찍은 남북한 간의 야경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 그 일부만 불빛이 좀 보이고 전 지역이 중국 접경 지역까지 칠흑 같은 어둠의 색깔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남한은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이는 그런 어떤 야광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극과 극의 빛과 어둠의 38선을 경계로 그야말로 빛과 어둠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곧 그 두 나라의 발전의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밤도 상록갑은 가장 어둡습니다. 제가 돌아다니고 가장 어둡고 상권도 가장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무슨 백화점 하나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 하나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롯데리아
햄버거집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 저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큰 국내 도시 설계 건축 디자이너를 지금 만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과거의 건설회사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한번 그 레볼루션을 컨스트럭션 레볼루션을 해서 이략 서울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어떤 천지개벽을 시도했었던 그 장본인을 지금 만나고 오면서 이 안산을 당신이 만약 이걸 디자인을 한다면은 디자이너로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국가적인 재정을 투자해서 어떤 타운으로 만들었을 때 이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주변 모든 어떤 접경 도시들보다도 압도적으로 특징 있고 빼어난 확연히 그렇고 그런 어떤 이 아파트 숲 단지가 아니라 이야 안산을 들어가자 상록감을 들어가자 이것을 메시지로 다른 지역에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모두가 안산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안산을 그래서 한번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컨스트럭션을 혁명적으로 해볼 그걸 좀 상의를 하고 제가 출마 전에는 뭔가 구체적인 안을 이 주민들에게 던져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던져야 된다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그걸 위해서 결정돼서 당선이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행정도 돈도 아니면은 국가 정책도 사람도 생각도 청년도 장년도 안산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안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전부 집중해서 특히 상록가 주민들이 집중해서 그것에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왔는데요.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 안산 상록갑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상록갑 지역은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상록갑의 역사 앞에 이 큰 공유지가 있는데 일종의 뭐 공원 뭐 비슷하게 방치된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원을 혁명적으로 좀 한번 그 건설을 좀 해서 중앙공원을 정말 서울의 세종 시보다도 더 중앙청 공원보다 더 이걸 럭지공원으로 잘 거친 조성을 하고 안에 지하는 완벽하게 주차장으로 그래서 한 뭐 8,000대에서 10,0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시설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일대의 주차장을 전부 완전히 해소를 시키는 그런 어떤 그 혁명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뽑아본 겁니다. 지금 상록 전철역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줘보세요. 지금 이제 이걸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상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촌 계몽운동 소설가인 시문 선생의 소설 제목인 상록수에서 사실을 따왔고 상록수 소설의 스토리 배경이 사실 이 상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상록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항상 늘 푸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래 원조 이름을 이렇게 갖고 지금 있는 아주 스토리텔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장소고 또 거울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정의로운 기후변화,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생태환경, 기후도시, 생태환경, 친환경 도시로서도 이 상록의 이름과 이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 최영신의 상록수의 그 정신과 시문 선생의 소설의 뿌리의 스토리텔링의 배경은 그 정신을 다 살리고 21세기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찬 정신을 우리 상록의 갑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산을 이 정신 가지고 진짜 레노베이션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상권을 살리고 뉴타운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너무너무 정말 다른 그 어떤 대한민국의 도시보다도 호소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유인 요소가 너무 클 것 같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소설 상록수를 또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을 한다면은 기가 막힌 이 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서 이 중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을 이렇게 바꾸고 지하에는 지금 현재 민생난에 가장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이 심각한 주택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택난뿐만 아니라 이 주차난을 상당 정도 해소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우선 이거부터. 이 맞은편에 보면은 지금 오래된 낡은 상가 건물들이 쫙쫙 한 뭐 양쪽 도로 사이에 쫙 있잖아요. 이것이 상록 갑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시티라고 봐요. 센트럴 시티라고 봐요. 센트럴 시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천지 개발을 할 만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로 새로운 타운으로 저것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걸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조성해서 뉴타운을 올리고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상록 갑지역 안산을 글로벌 프리타운 시티로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글로벌 타운, 글로벌 기후변화의 가장 친환경 도시이면서 가장 멋진 한국 속의 글로벌 타운으로 세계의 도시로 이걸 조금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서 천지 개발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이런 어떤 광명 같은 데 보면 광명 역사 같은 데 보면 역사 근처에 막 47층짜리 막 빌딩들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처럼 올라가면서 새로운 타운이 조성되고 막 하는 거 보셨죠? 역사와 더불어서 보셨죠? 네. 그런 타운으로 만들어서 정말 놀러 가보고 싶고 문화관부터 영화관부터 그런 어떤 타운을 지금 한번 꾸려볼 그 건설회사의 큰 그 디자이너를 사실 만나고 지금 오는 중인데 지방도 이제는 글로벌 중추 로컬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 이런 목표를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그래서 안산은 그런 국가의 거대한 새로운 국가의 개조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안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놓고 이야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었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가장 부합한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글로벌 중추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이것을 부상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안산이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그 비전을 이 안산 상록갑에서 한번 이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정치적 험지지만 이곳을 찾아왔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가 전체 한 200만 된다고 했을 때 200만 가운데서 35%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35% 가운데서도 10만 명 정도가 작게는 8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세계 한 85개 국가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가 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물론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세 개의 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청이 뭐냐면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을 우리가 신설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것은 750만 앞으로 해외 동포들이 우리 국가의 글로벌 네트워크이고 글로벌 자산이고 그들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210개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국가의 소통 채널이 연결이 되고 그들과 우리가 소통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글로벌 중추 네트워크화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세계 어느 나라로 가든 언제든지 자국 시민처럼 쉽게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해외 교포들은 우리 자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포를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초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을 우리는 신설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는 우주 항공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육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우주의 패권을 누가 쥐고 누가 우주를 점령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 패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까지 확대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국가미래 전략 기획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업해가지고 우주선에 여행선을 발사하는 그래서 달나라에 여행객을 띄우는 그런 우주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얼마 전에 민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걸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혁신적인 기술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나라를 지금 왕복하는 이제는 경남항공, 산청항공, 뭐 시흥관광 이런 게 아니고 우주관광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관광회사가 열립니다. 관광사업처도 너 남해 관광, 뭐 아프리카 관광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달나라 관광, 우주관광.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사 내지는 우주관광회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설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이제는 지구만 가지고 좁다. 이제는 우주로 나가자.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곧 21세기는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로. 이 좁은 땅덩어리 여기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구도 좁습니다. 이제는 우주 시대를 겨냥해야 됩니다. 무한 질주해야 됩니다. 이게 한민족의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설한 것이 우주항공청입니다. 세 번째, 이민청입니다. 이민청. 우리나라의 노동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미 경남 산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이민청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민청 안산으로 제가 끌어올 생각입니다. 15개 시가 이민청을 지금 자기네 동네로 유치하려고 자기네 시로 유치하려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혈안이야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민청부터 제가 딱 일로 끌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안산이 상록 갑부가 이야 진짜 저 사람은 과거 30년 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했던 국회의원들하고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스케일이 다른 사람, 지역 발전이 당장 달라져버립니다. 이런 것을 안산 주민과 우리 상록 갑부의 모든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안산이 상록갑이 천지개벽을 하겠구나.
그 이민청을 딱 유치해 놓으면 일자리만 하더라도 2,000개에서 3,000개가 바로 늘어나. 신안산대학교도 있고 안산대학교도 있고 또 서울예술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예술도 있습니다. 신안산대학교는 부지는 무지무지 크고 하버드보다 캠퍼스는 더 좋게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서 적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을 한번 딱 가봤어요. 앞에 운동장 쫙 펼쳐져 있고 녹지대 기가 막혀.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을 이민군 시장이 신안산대학교 총장하고 만일 이민청을 유치한다면 이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을 이민청으로 일단 쓰기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서로 MOU를 지금 맺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오면 안산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문화 특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세계적인 이 다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 의식, 옷, 음식, 노래, 춤, 오만 가지 웨이 오브 라이프를 다 소개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 85개 국가들로부터 좀 와 있다 그러면 85개 국가의 특성을 살리는 세계 글로벌 다문화 페스티벌을 제가 안산 상록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단원에서 안산에서 개최를 해서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 안산에 가서 글로벌 다문화 페스티벌 축제에 참여하고 세계 모든 음식을 안산의 한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걸 저희가 꾸미게 되면은, 그리고 저한테는 세계 모든 175개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형님동생하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초청을 하고, 한국에 현재 주재하고 있는 82개 국가 대사들도 내가 안산으로 전부 초청해서 다문화 글로벌 페스티벌을 안산에서 펼쳐 보이면, 그리고 여기에 제가 BTS와 블랙핑크와 뉴진스와 모든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K-pop 페스티벌을 이걸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세계와 호흡을 한다고, 세계에 제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CNN과 BBC를 통해서 전 세계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 아마 모두가 인천공항에 글로벌 안산 멀티 패밀리 페스티벌 이걸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고, 안산을 떠나? 못 떠나. 떠났던 사람들도 전부 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연어처럼 모천에 해계하게 만드는 그런 안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그 꿈의 첫 삽이 당장 언제 이루어지냐? 총선 딱 끝나고 장성민 당선 발표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 앞에 안산 이민청 유치 확정!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안산의 상록각 이 중앙 이 역전 앞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쫙 디자인 이런 거 제시하고 시작해서 다 부수고 완전 새로운 뉴타운으로 쫙 올려서 분양 쫙 가면서 거기서부터 작은 이제 페스티벌을 확대해 가면서 흠을 덮어가면서 오늘은 20개 국가가 왔다 참여했다 그러면 20개 대사들을 불렀고 그 중에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 총리도 부르고 등등 해서 이걸 홍보를 하고 국가 재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이걸 시작을 하면 옆에는 중국의 14억 그 애들이 안산 한번 가보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애들도 Let's go to 안산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안산을 모여들게 하는 그런 블루오션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저를 당선시키시고
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실 분들 이제 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또 질문 또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임팩트 있게 좀 짧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길면 이 질문자가 무슨 답인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에서 안무 디렉터로 맡고 있는 예명 활동명 K이고요. 호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개발을 하신다는데 저는 그 개발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체육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체능을 모두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태까지 K-팝 스타로 보면은 BTS밖에 없어요. 확실히. 하지만 여태까지 봐서는 지금보다 더 미래를 본다면 BTS가 지금처럼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안산뿐만이 아닌 전 지역에서도 지금 이 예체능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안산에도 지금 드라마 촬영, 예능 촬영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안산에서도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산에서 안양보다 서울보다 예체능 쪽으로 더욱더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K-무비, 그 다음에 K-드라마, 특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눈을 안방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올라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 사장이 대통령을 만나고 또 한국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콘텐츠가 좀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에 안방을 사로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떡볶이, 김밥, 비빔밥, 불고기, 뭐 쌀밥 이런 것들이 선망의 대상. 선망의 대상. 그래 저런 걸 먹어야 K-팝을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호주에서도 떡볶이를 아버지를 손목 잡고 한국에 가서 떡볶이를 먹겠다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장사하기 어려운 분들은 좀 이야기가 되면은요 해외 나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한국 식당 관광단지에 조그만 분식집 하나 차려놓으면 대박을 탔어요. 중앙아시아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의 한국의 K-컬처, K-파워는 이 하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브랜드입니다. K가 붙으면 다 가슴을 뛰기만 정치만 빼놓고 지금 저 학생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서울예대를 이걸 뉴욕에 있는 어떤 그 브루클린의 아주 뮤지컬 아니면은 뭐 작곡가 전문 대학 아니면 디자인 전문 스쿨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걸 글로벌 K-컬처, K-팝 내지는 K-댄스 내지는 K-뮤지컬 내지는 뭔가 좀 여기서 안산의 서울예대에서만큼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K-컬처를 하나 여기서 키워보면 어떨까? 어떻게 이걸 네트워킹을 해서 세계적인 K-팝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카데미를 여기에서 이 대학을 키우면서 여기서 그 산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뮤지션들 내지는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안산에 있으면 다 초청을 해서 그런 대학교하고 제휴를 맺어서 안산의 서울예대가 국제 K-팝 무슨 그 아카데미로 글로벌 아카데미로 그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들의 이세라든지 자녀들은 전부 여기 와서 K-팝 댄스를 배우고 그들이 본국으로 다 파견 나가고 본국에서 활동하고 뭐 등등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를 당선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안산은 50년 전에 계획이 돼서 40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호 후보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상록갑 지역은 철저하게 안산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한 지역입니다. 산업체는 거의 전무하고 거의 베드타운으로서만 역할을 지금 지난 40년 동안 역할을 해와서 개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산에서 내노라는 그 안산대학과 한양대학이 이제 있고 또 경기도 경기와 관련된 경기도와 관련된 그 산학연구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는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록갑 지역 주민들이 입어야 할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장 후보님의 그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산은 그 병원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이 하나 있긴 있지만 두 개가 있지만은 하나는 산재병원에 불과한 거고 중앙병원으로 가는 거. 고대병원인데 그건 단원구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안산이란 지역이 공단의 도시로서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냥 낙후되고 있다. 그래서 병원만 하나 제대로만 유치만 해도 하나의 그 주변의 역량들이 상당히 집중되고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안산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큰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국가산업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반월 시하고 반월 지주, 하나는 이 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근데 뭔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프로덕티브하지 못한 것 같다. 그때 우리 그 정청호 단장님하고 이제 그때 그 시민사회 모임에서도 반월 단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 거주하시는 분의 그 질문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반월 단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반월 단지를 중소기업들을 다시 회생시키려면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했던 요청이 금리 인하를 0.5%만 낮춰줘. 지금 내일 모레 곧 쓰러져서 문을 닫아야 될 중소기업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이것은 제가 대통령 측근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체들을 다시 살리려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말고 인하를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해주면 문 닫을 중소기업들도 다시 문을 열면서 전부 가동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 좀만 더 해도 우후죽순처럼 전부 문을 닫아버릴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정책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금리 인상을 함부로 가급적 매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0.001%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들이 사업장을 문을 닫고 폐쇄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가동시키고 있고 그것의 그 운명을 거기서 결정짓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제가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적인 중소기업들이 다 그 영향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장 메시지를 줬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발전의 비전을 놓고 이야기하면 역시 반월공단하고 지방산단하고 그다음에 시와우 근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성만 하더라도 지금 시와우 타운이 막 올라가고 지금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안산 쪽을 보면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도시와 발전이 멈춰버리고 정지되어 있는 도시 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안산과 화성의 차이입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을 개발 안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도 안 왔고 또 뭐 자리는 갖고 있대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있고 일하겠다는 사람, 비전을 갖고 있고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곳의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왔으면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면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입장을 본다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월공단을 다시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이 혁신 지원 공단으로 책정을 해서, 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다. 전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정책 목표를 세워서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민간 기업들이 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책적으로 저걸 다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면은 국가가 예산을 다시 20조를 쏟아부어서 이 반월 공단을 다시 제조업장을 여기에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들을 한 1000개 정도를 찾아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쏟아부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면 일자리가 다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상목에 여관도 잘 되고 여인숙도 잘 되고 짜장면도 한 그릇 더 팔리게 되고 사람들이 저녁이고 나서 술 사 먹고 삼겹살 구워 사 먹고 그러면 지방 경제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 또 돈 보따리 싸들고 돈을 벌게 되고 사람이 모자라면 고용을 더 2명, 3명 하게 되고 고용을 더 못하면 청년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해서 아르바이트 청년들 들어와서 식당에 1시간 일하면은 3만원 주고 5만원 주고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타겟화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놔야 일자리가 나와야 사람이 모여들고 바깥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화성에 시흥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도 야 요즘 반월공단 일자리가 말이야 넘쳐나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 그래야 광명부터 서울에서도 반월공단으로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반월공단을 정책적으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레노베이션을 다시 할 것인가, 그래서 개조계획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힘있는 사람과 산자부 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재가 떨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투척이 되고 국회에 들어가서 의결해서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힘있는 지역. 우리가 생태 환경, 친환경 도시처럼 탄소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 문명을 시와우 밸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녹색 에너지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그런 비전을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속도로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주 노동자들 한 200만이 여기를 비자 받으러 여권 받으러 들락날락 하다 보면 마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엄청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때부터 호텔 야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대구도 잠깐 가깝다는데 뭐 아름답다는데 대구도 뭐
바다축제 한번 가보자 하면서부터 이제 여기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꽃이 피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갖고 해보십니다. 여기 정백선님을 제가 아는 지가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되시면 긍정의 힘에다가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정창호 단장님이 첫날 이렇게 딱 뵀을 때 총기가 초롱초롱하고 안산 상록을 지키는 세파트 진돗개처럼 사냥꾼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청년 정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걸 단숨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면서도 저기는 여러 가지 세계 정치론이라든지 저런 어떤 책들을 쭉 보면서 많은 이 지구적 차원의 인류를 고민하고 지구에 대한 세계 정세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려고 애를 쓰고 이 수준들이 다 너무 높구나 이런 어떤 거시적 트렌드를 다 꿰뚫은 가운데 안산과 안산 속의 상록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시는 이런 어떤 사유의 깊은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분야는 전부 저의 전공이기 때문에 더 제가 이제 그리고 저기 와 있는 세계 정치론 저런 것들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책도 아닌데 굉장히 저 책은 또 잘 정리된 책들이고 그런데 그러고 비료액치 정의란 무엇인가 저 책은 사실상 김영사의 박은주 사장이 저 책을 낼 때 제가 김영사의 그때 당시 인문사회학 파트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3열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과 정의란 무엇인가 저런 어떤 그 책들을 전부 제가 추천을 해서 이런 책은 무거운 책이지만 우리 사회에 읽혀야 되고 이런 책은 많이 나갈 것에 대한 돈벌이용으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언론사가 사회 혁명에 대한 가치 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을 미국이나 일본은 출판사가 더 깊이 있게 이루는 그런 출판사의 독특한 파워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저 사회과학 가운데서도 무거운 책들은 읽지를 않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들이 읽지를 않아도 저런 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가치 변화와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다. 제가 전부 이제 마이클 샌들 책들을 그렇게 초청을 하고 또 하도록 저렇게 추천을 했던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의 흐름을 타고 그것이 국민적 가치로 이렇게 함축돼서 그런 또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전형적 대통령을 구속도 시키고 그런 어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게 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심벌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거기에는 저도 이런 어떤 그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가 국민적 요구로 이렇게 부합돼가지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나오게 된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드는데 보이지 않게 저도 많은 기여를 하고 구석구석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be proud of의 자부심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창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안산 상록갑에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상록갑의 파수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기묘하게 여러 가지 많은 자문과 또 조언과 또 경험과 또 이런 어떤 실상을 파악하는 쓴소리를 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분이 아닌가. 저는 지금 세 번째 만났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되겠죠? 여기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분 있으면 모처럼 오셨는데 네, 그러면 질문하실 분도 이제 거수해 주셔가지고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정창을 대표님 말씀이 안산의 병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아까 이제 그 다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이제 안산에 병원의 특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느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병원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환자들이 발생되고 중환자들이 나오면 인근 광명으로 급하게 이송하거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야죠. 그런 과정에도 불상사고 일어나 굉장히 이렇게 삶의 주거지가 불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이분들이 과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래서 국민을 가급적 편안하고 안정되고 편리하게 그래야 그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쁜 생각이 나의 좋은 생각을 위협하면 국가는 그 나쁜 생각이 국민들의 좋은 생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국민들의 좋은 생각도 보호해야 돼요. 그 국가가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얼마나 이분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대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저 많은 부지에 왜 한대는 의대를 여기 들여오지 않을까? 들여오지 않는 것은 간단합니다. 들여와도 이익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안 들여와서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 결국 학교 측에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저 사람이 왜 하고 이 사람이 왜 안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70%는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사립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뭔가 했을 경우에 손해가 더 크다. 나는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의 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병원을 지어놓게 되면은 땅값을 오르는데 그 땅을 병원 자재 모든 것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갖다가 장비를 진을 쳐놓게 되면은 나중에 땅값이 올라도 그 병원은 팔 수가 없고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병원 의료시설을 그곳에 설치를 하지 않고 빈 땅을 남겨놨다가 땅값이 오르면 땅만 그냥 이렇게 팔거나 했을 경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립학교 층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학교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공익. 교육 자체는 학교는 사립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익성을 일반 민간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그건 규제를 받고 제재를 합니다. 그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의무에 대한 미션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권력이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립병원이 들어오든지 국립병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산에 안병동이 있다든지 국립안병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특수 목적으로 이제 새로운 안산의 종합병원을 국립병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아니면 을지로에 있는 메디컬 센터처럼 국립병원이 여기 하나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한양대학교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이야기해서 진짜로 여기에 병원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논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것이 삶의 불안에 매우 병원 없는 것이 불안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 지역의 일꾼이죠. 그럼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병원은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지역 일꾼으로 나서면은 모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병원을 끌고 온다든지, 대우병원을 끌고 온다든지, LG병원을 끌고 온다든지, 그런 그룹 회장들하고 여기 정도 갔다가 병원 하나 지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매우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 투자한답시고, 내가 봤을 때 공익 차원에서 병원을 지어서 국민의 생명을 좀 여러분들이 일부 국민의 생명을 좀 케어하고 돌봐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돈만 벌지 말고 좀 좋은 서비스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잘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병원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끌어내서 짓게 하는 것이 지역 일꾼의 역할이고 오늘 그 지역 그 선거구 지역이 바뀐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잘 모르니까요. 선거구 획정 문제 결정이 아직 안 났죠. 안 나왔어요? 네. 아, 그건 알아 내가. 현재는 이 안산이 4개 선거구로 되어 있죠. 상록, 갑을, 안산, 단원, 갑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이 4개 선거구가 3개로 이제 이렇게 축소를. 그래서 이제 상록, 갑을, 안산, 단원, 갑을 가운데 안산, 단원, 을 지역구가 아마 상록, 갑 지역이나 상록, 을 지역이나 이쪽으로 이제 편입돼서 쪼개져서 이 3개구로 안산, 가, 을, 병으로 지역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록, 갑을, 안산, 단원, 갑을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 이제 4개의 지역구가 3개로 통폐합 축소되면서 안산, 갑, 을, 병으로 3개로 나눠지고 또 이번에 이제 지역구가 3개로 축소 개편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고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는 상록, 갑 지역은 아무런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갑니다. 혹시 야구를 조금 아시는지 야구 선수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뉴욕 매치의 조 디마조라고 하는 선수고 말도 홈런을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스타가 있는데 그 선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서는 부산의 차동원이 좋아했고 어려게 그런데 더 좋아하는 선수는 광주의 선동열 선수였고 그리고 요즘은 그 다음으로 이제 투수 가운데는 박찬호 좋아요. 과거에 예. 혹시 김광현 선수는 아십니까? 김광현 선수 아니죠. 네, 안산.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 또 김영경 배구 선수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 배현진도 잘합니다. 배현진 선수는 국회의원인데 아무 때나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산에 유명한 이 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특화시키고 육성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좋겠다. 안산에 배구 타운이 나올 수가 있겠다. 스포츠 가운데서는. 그리고 야구는 안산에 야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야구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야구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은 하면서도 저 안산 또 야구협회 비영리 단체지만 또 안산 야구협회 제가 또 이사로도 있고요. 하는데 지금 안산에 야구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팀이 6개가 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딱 하나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리고 야구장이 총 6개인데 상록구에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네, 요 야구장이 안산에서 제일 후지입니다. 그래도 이 야구라는 이 안산에서 야구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다 지금 타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저 또한 안산에서 야구를 시작했지만은 안양으로
야구팀 옮겼고 거기에도 이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으로서 좋은 환경에 좀 이동시키고 싶으니까 글로 보내고 그나마 전통이 있는 안산중앙, 안산공고도 역시 흑구장, 학교 안에 있는 흑구장에서 훈련하고 안산공고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인조 잔디인데 이제 되게 오래돼서 잔디가 다 붉어갖고 막 여기 막 다 올라오고 하는 구장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야구를 떠나서 약간 스포츠 쪽에 좀 발전을 좀 기회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이뤄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의사 병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못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간 우리가 그 의대생들을 한 5천 명씩 의사들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사실 여기 병원 개설을 해도 당장 의사들이 없습니다. 충원이 안 돼.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은 공급이 가능해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중소도도 크고 작은 보건소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시설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의사들이 수가 절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건강 차원에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의료 케어를 제대로 국가가 공급을 못 해준다는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걸 몰아붙여서 밀어붙여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 내지는 사회체육, 생활체육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고 공부를 가리키고 주입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교육적인 투자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실질적으로 건강, 국민건강, 국민스포츠, 사회 생활체육 이런 문제를 통해서 건전한 새로운 어떤 이 정신적, 육체적 놀이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국민건강,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그런 문제까지 케어를 했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일처럼 전반적인 사회, 생활, 체육, 시설을 예산과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대폭 늘려서 저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낙후된 시설 속에서 옆으로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불균형이나 불균등, 불평등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여기도 똑같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국가 정책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지방 여러 가지 산업이 좀 융성한 곳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좀 충만하고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야구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도 깔 만큼 여력이 되는데 왕년에 20년 전에 이곳 안산은 반호공단이 성행해가지고 전국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한 3위 정도가 됐을 만큼 경기도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전국에서 하위 한 50이 된다는 이야기. 자립도. 그러니까 국가는 아직 국민건강이 OECD 수준에서 국민사회 생활체육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케어를 하고 놀이문화를 키우고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국가 프로그램이 OECD나 이 선진국가처럼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자립도도 최하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의 시 차원에서라도 그걸 재정을 좀 투자해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 발전이 안 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이 좀 더 되고 있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서 야구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어디 야구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야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구를 통한 그 애로와 어려움은 지금 현재 안산이 갖고 있는 생활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딱 대변해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야구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 다 야구처럼 화성과 안양과 병원도 그러잖아요. 병원도.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분명히 드린다면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게 받고 있고 소외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끌고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화성이 이렇게 화성은 재정 자립도가 이 정도다. 안산은 그보다 재정 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4, 5천억 더 작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자리를 화성의 수준에 맞춰서 일자리를 국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수준에까지 일자리가 올라올 때까지 못하면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불균형 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더 많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계속 낮은 선봉처럼 북한이냐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저개발 지역인 곳일수록 더 많은 예산 확보로 해올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이 지역 일꾼인 저에게는 있다. 좀 열심히 하면 꼭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탈출구를 찾아내는 긍정의 사고가 24시간 저 몸속에 DNA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아까 야구 우리 감독님 때문에 제가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주원 시장 때 제가 삿포로 동구장을 갔었고요. 도쿄돔을 가서 그때 동구장 유치를 안산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시청에 이제 마케팅과에 있으면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김철민 시장 쪽으로 오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포츠 전체 메카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안산시와 화성이 이제 경기 서부권에 그 동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 스타디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장단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아니면 더 작게 지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안산댁입니다. 저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닙니다. 안산당입니다. 이게 긍정의 힘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소탈한 대화 시간을 가진 것을 저는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발전 비전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매우 여러분들의 그 DNA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산에 희망의 불꽃이 에너지가 타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구나. 이렇게 지역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지역의 희망의 근거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미래를 볼 때는
그 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20년 후의 미래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청년연구가들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만일 우리의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들깨처럼 방황을 하고 지낸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20년의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에 오늘 이 청년들의 방황은 여기서 끝내야 하고 대한민국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빨리 주고 그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인간다운 모든 타고난 천부인권의 행복과 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분들의 정책에서 필요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청년들보다 더 나은 밝은 미래를 갖고 사는 희망의 땅이 되고 희망의 조국이 되도록 최선을